어떤 질문은 사람을 들뜨게 하고 어떤 질문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불러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그 눈빛과 숨결에서 우리는 느끼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누군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멈칫하는 표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가요? 이 질문은 단지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서보다 권력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위기 속에서는 생존이 우선이지만 힘을 가졌을 때는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드러나는 망설임, 그 말투, 그 눈빛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쌓아온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처럼 질문은 문이 됩니다.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방에 살며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본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스며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유하라.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자만이 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에 감동하고 그 말에 속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반복이라는 것을.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불편한 상황에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사람, 자신의 공을 말할 땐 눈빛이 반짝이고 남의 고통 앞에선 대꾸도 없는 사람. 이런 건 한 번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5번 반복되면 그게 본성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인가? 그가 반복하는 것이다. 정말 친절한 사람은 습관처럼 친절하고 정말 무심한 사람은 설명 없이 무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보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지내는 날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가 뭘 반복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주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면 말보다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 습관 속에 당신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나요? 사유하라. 당신의 반복은 당신을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언어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까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도 아니고 크게 성공했을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순간에 가장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철학자들은 그 조용한 틈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표정, 홀로 있을 때 무심히 내뱉는 말버릇, 습관처럼 고르는 말, 옷, 표정, 반응. 그게 바로 나입니다. 동양의 노자는 물을 흘려보내듯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물길이 지나간 자리엔
언젠가 돌이 닳고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쌓이는 말투, 무심한 듯 이어지는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더 부드럽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을 때 더 무서워집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사유하라. 조용한 시간 속의 너를 가장 깊이 마주하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처음엔 몰랐는데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 이런 말을 하며 그 사람의 진심을 재단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 판단의 시선 속에 당신의 마음이 비친다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저런 모습도 인간적이네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본색을 드러내네 하고 말하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그 시선의 색깔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일보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행동, 무심함에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면 그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타인의 본성을 쉽게 재단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타인의 본성을 보겠다며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본성이 보일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투영인가? 사유하라. 타인을 비추는 거울은 결국 너 자신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진심을 너무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 만난 날, 며칠 안 되는 대화, 몇 번의 호의로 그 사람의 깊이를 단정하려 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직 시간 앞에서만 드러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 자라나기 전엔 무슨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질투나 경쟁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순간들은 단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을 함께 있어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오래 함께 있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포장할 수 있어도 시간이 쌓이면 그 껍질은 금이 가고 결국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란 천천히 알아가는 것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급히 판단하지 않고 느리게 지켜보는 인내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당장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삶을 반복해왔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쌓아온 시간이 곧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유하라. 시간은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그 앞에선 누구도 가면을 끝까지 쓸 수 없다. 사람이 힘들 때 진심이 드러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방어적이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본성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정작 철학자들이 주목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괜찮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급하지 않을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삶에 여유가 생기고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여준다고요. 어떤 이는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 웃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틈에 욕망을 키우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더 움켜쥡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의는 아무 이유 없이도 선해야 한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가는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이 먼저인지, 다른 이의 손을 잡으려는 마음이 먼저인지, 그 조용한 순간에 진심은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이 괜찮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사유하라. 본성은 위기가 아니라 여유 속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곤 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항상 진심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딘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말은 본성을 감출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니체는 말했어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작은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 말의 진위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땐 감사하지만 누군가에게 줄 땐 망설이거나 계산하는 모습.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지만 작은 불의 앞에선 외면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려면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가 살아온 시간과 그의 선택이 남긴 자취를 봐야 합니다.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죠. 타인의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조용한 자취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녹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당신의 말과 삶은 서로 같은 곳을 향하고 있나요? 사유하라. 거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본성과 마주할 수 있다. 비사람은 큰일 앞에서만 본심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줄지 말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길을 걷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이런 아주 짧은 순간들, 크게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 순간에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성이란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칸트는 의무를 말하며 행동은 그 자체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옳은지를 묻는 거죠.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작은 행동,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거창한 질문이나 오래된 철학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작은 선택 앞에서 어떤 방향을 택하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사유하라. 작은 선택이 쌓인 곳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순간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알려줍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뜻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의 침묵은 무책임이고 회피이며 또 다른 이의 침묵은 깊은 배려이자 슬픔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의 무게보다 내면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누군가 갈등을 피할 때, 말없이 자리를 피할 때, 그게 정말 무관심일지 아니면 속 깊은 고민일지,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소리를 낼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할 때, 말하지 않으려 할 때, 그 깊이가 드러나곤 하죠. 침묵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말도 신중하게 합니다. 침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말도 쉽게 던지고 맙니다. 당신은 어떤 침묵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나요? 그 침묵 속에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유하라. 말이 아닌 침묵이 너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달라졌어. 정말 그럴까요?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아니었을까? 달라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건 아닐까? 사람의 본성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된 선택들의 방향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반복된 선택의 총합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보다 반복된 결정에서 진짜 얼굴을 내보입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행동보다 더 깊숙이 자리한 무의식적인 방향성. 그가 늘 기꺼이 선택하는 쪽이 자신의 유익인지, 타인의 안녕인지, 질문 없이 익숙하게 택하는 쪽이 침묵인지 개입인지, 그런 방향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본성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본성이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무엇을 택하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굳어지고 그 방향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무의식처럼 되풀이하는 선택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사유하라. 선택의 방향이 너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